반갑습니다. 크라운웨어 레이전트 박구성입니다. 네, 오늘 한편 강의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시크릿 오브 유전자, 뭐 유전자의 비밀 혹은 뭐 시크릿 뭐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좀 생소한 것 같지만 알고 나면 또 아주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큰일 났다. 와, 제 페이지 수가 110장이 넘어갔어요. 너무나 많은 거 알려드리려고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짠! 네, 멋있죠? 유전자. 이 유전자 딱 받으시면 보는 순간 뭐 이렇게 생각나시거나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네. 뭐가 유전자면 뭐가 떠오르죠? 처음에 딱 떠오르시는 거. 네. DNA, 과학적이시네. 뭐 딱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저는 황우석, 와, 의전사님, 게놈, 네, 게놈. 네, 저는 나선영, 네. 저는 이 유전자 DNA 딱 하면은 뭐가 떠올리냐면 이게 떠올라요. 맨날 드라마에서 머리카락 몰라 훔쳐가서 뭐 네 딸이 아니네, 내 아들이 아니네, 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사랑했는데 뭐 남매였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만 썼던 것 같아요, 보통은. 그죠? 그래서 참 이런 거에 익숙하지 딱 와닿지 않았는데 실제로 제가 찾다가 이걸 봤습니다.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방송인데 미국 실제 이제 방송인데 이 부부가 맨날 그러니까 아빠가 딸바보예요. 근데 부부 싸움을 하면 이 마누라가 여자분이 네 애도 아니야 막 횡설수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 프로에다가 친자 확인하는 프로예요. 뭐 서로 법정 뭐 싸움하고 이런 프로인 것 같아. 그래서 라이브로 내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나 친자 확인해달라 해가지고 이 방송이 나간 거야. 그래서 이 아빠와 딸인데 짠 어때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막 뭐 어떻게 되려나 했는데 자, 이 여자분이랑 이제 둘이 싸우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부부 생활하다가 외도를 했다. 여자가 외도는 했는데 그 인정. 근데 애는 네 애다. 왜 나 의심하냐? 이 의처증 환자야. 그래서 막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짠 나왔는데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막 울어요. 이게 실화 드라마가 아니라 이 방송이 이래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첫째 딸이 있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둘째 딸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검사를 했더니 둘째 딸도 아닌 것으로. 와, 그래서 완전히 막 이렇게 남자가 좌절을 하고 여자는 막 판사가 여자였는데 막 여자분한테 막 화를 내는 뭐 그런 이제 실제 방송이었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결과는 아내랑 이혼하고 딸을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양육권을 데려와서 계속 키운다는 이런 뭐 해피엔딩일까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유전자랑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죠? 그런 내용이었는데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유전자 우리가 어떻게 친숙한지 짠 머리카락이랑 뭐 구강 상피세포, 침, 뭐 손톱 발톱 이런 걸로 나온다고 하는데 자, 요 얘기를 한번 또 드리려고요. 다시 친자. 매년 친자 확인 건수는 늘고 있고 10명 중에 1명은 친자가 아니더라. 생각보다 높죠. 의뢰를 했던 이 검사업체 이사님이 10명 중 1명은 친자식이 아니래요.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구나.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안젤리나 졸리죠. 안젤리나 이펙트라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뭘로 유명하죠? 우리 아시죠? 자,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네. 브라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요게 있으면 유방암 확률이 80% 이상, 난수암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난 무조건 아니지. 확률이니까. 가슴에 암이 생길 확률이 거의 90%예요. 그럼 어떤 선택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네. 대부분은 조심을 하겠죠. 하지만 안젤리나 졸리는 가슴 절제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정기사님 보험 들어야죠. 맞아요. 보험도 들고. 자, 똑똑하시다. 그죠? 자, 이분이 유방 절제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왜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를 알려드릴게요.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배우가 가슴을 이렇게 도려내면 어떻게 라고 걱정하시겠지만
지금 봐도 아름답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가슴 절제 수술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근육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넣었죠. 그래서 보형물 수술을 한 게 맞고요. 물론 유방암을 암을 배치하기 위해서 했고요. 왜 했나 알아봤더니 이때 안젤리나 졸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안젤리나 졸리 집안에서 유방암이랑 난소암으로 굉장히 갑자기 돌아가시는 가족분들이 있던 거야. 이모였나 할머니였나. 갑자기 내가 자식들을 냅두고 유방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아이 때문에 수술을 했더라고요. 아 역시 부모의 마음. 자, 안젤리나 졸리는 어쨌거나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때가 2013년이에요. 2013년.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돼요. 딱 10년 전. 자, 근데 이게 잘한 걸까?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라는 거를 오늘 끝날 때는 아마 답이 나오실 거예요. 또 하나 연예인이 아니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날짜 보이시죠?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왜 죽었죠? 스티브 잡스. 췌장암에 걸렸죠?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자, 췌장암에 걸렸는데 이때 부자잖아요, 잡스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항암 치료에 맞는 약, 즉 내 유전자에 맞는 항암제를 구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때 들었던 비용이 1억 원이에요. 한 번 검사에. 그래서 제가 이거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들였다고 해요. 유전자 검사만. 근데 결국 어떻게 됐다? 네, 돌아가셨죠. 만약에 지금 와서 얘기지만 만약에 지금보다 좀 더 뒤에 우리 잡스가 조금 더 늦게 암에 걸렸다면 분명히 예방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치료도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1억 원이 들어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언제냐? 2011년. 불과 정확히 10년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1억 막 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네. 자, 굉장히 비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DNA를 알아야 되는데, 자, RNA가 있고 DNA가 있어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NA는 두 줄이고요. RNA는 한 줄이에요. 그래서 DNA는 좀 안정적이고 RNA는 딴 애들이 막 잘 왔다 붙어. 막 반응을 잘해.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RNA 바이러스라서 자꾸 다른 애들이랑 붙어서 변해.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변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백신이 어떻다? 자꾸 잘 안 듣는다. 왜? 자꾸 변하니까.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얘도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RNA, DNA라는 걸 좀 보여드렸고. 자, 여기, 깜짝이야. 자, 이게 이제 36세 청년이 있습니다. 예, 여기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3살짜리 침팬지 아이가 있어요. 예, 닮았나요? 안 닮았죠? 예. 지금 두 생명체가 있는데 이 두 생명체의 염색체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날까요?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닮았어요. 예, 닮았어요. 자, 닮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봤더니 염색체가 딱 1.3% 차이 납니다. 1.3%. 두 번째 염색체가 저는 사람이라 46개고 맞죠? 그리고 침팬지는 24쌍이라 2개가 더 많아요. 이번 염색체가 나눠져 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생겨 있지만 제 염색체가 혹시라도 2개로 나뉘었으면 저는 침팬지로 태어날 뻔했죠. 예, 이 정도로 염색체가 예민하다,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염색체를 쭉 확대를 해보면 DNA 아까 말한 두 줄로 돼 있고 그 DNA 사이에는 촘촘하게 알갱이들처럼 쫙 이렇게 염기 서열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염기. 자, 얘네들을 자세히 봤더니 바로 요 4가지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이라는 요 4가지 물질로 조합이 돼 있더라고요. 한 줄 한 줄. 양쪽 줄에 하나씩 딱딱딱딱딱 이게 뭐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뭐 CCU, GCU, ACG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야, 우리 인간의 걸 한번 끄집어내보자, 알아보자 해가지고 이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 자, 이게 언제 있었냐? 199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워낙 방대한 거라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잘 나가는 선진국들이 각종 돈과 기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게놈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좀 그 코드를. 그래서 결국 언제 끝나냐? 2003년 4월 14일 날 드디어 발표를 해요. 이렇게 99.99% 알아냈다. 드디어 사람에 대한 게놈을 완성했다 해서 딱 나오는데 몇 개였냐? 32억 개였어요. 아까 그 코드가.
32억 개의 흔히 말하는 설계 도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 그러냐? 혁명이 일어날 거다 했어요. 혁명. 드디어 의학계의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 당시에 13년 동안 이걸 게놈을 이게 딱 발견할 때까지 얼마가 들었냐? 자, 얼마가 들었어요?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3조. 자, 그럼 오늘 주제인 유전자 검사가 불과 30년 전에 얼마였다? 3조였다. 10년 전에 얼마였다? 1억이었다. 네, 이게 팩트예요. 3조 막 이제 발전한 1억. 10년 전에 1억짜리 검사를 지금 오늘 아까 제가 막 봤죠. 질문 드렸죠. 뭐 검사 키트 왔어요. 막 받았어요 했죠. 그게 30년 전에 받았으면 3조짜리고 10년 전에 받았으면 1억짜리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발전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조짜리가 지금 얼마 된 거예요? 네, 3만 원 된 거예요. 굉장히 발전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한 기술이다. 갑자기 발전한 기술이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자, 컴퓨터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죠. 2005년도에서 2014년도 10년 동안 컴퓨터의 발전을 1000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 이 게놈, 유전자 분석은요. 100만 배 성장했습니다. 100만 배. 이 정도로 지금 아주 획기적인 미래의 기술이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면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네. 이렇게 한 장 두꺼운 책이 250권 나온다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게 바로 유전자 게놈인데 마치 우리 매트릭스 영화에 그 막 코드 막 녹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연상시켜요. 진짜로. 네. 자, 이게 바로 게놈인데 자, 이게 중요한 이유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왜 게놈 혁명이라 그랬냐면 바로 사람마다 막 다 다르면 이게 굉장히 뭐 데이터가 분석이 안 될 텐데 무려 우리 사람들이 아까 원숭이랑 1% 차이 났죠. 그럼 저랑 지금 여러분들이랑 몇 프로 차이 나냐? 0.1% 차이 나요. 즉 99.9%는 다 똑같아. 근데 나머지 0.1%가 우리를 구분하게 하는 인종과 어떤 뭐 민족성과 뭐 식성과 뭐 질병과 이런 걸 구분하게 되는 게 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가능해요? 통계가 가능한 거야. 아, 요게 다르면 요런 효과가 나고 요게 다르면 요런 게 나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 분석이라는 게 검사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P 까먹었다. 시놉이라고 하나? 시놉이라고 뭐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 다른 거가 뭔가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더라라는 거예요. 자, 싱글 뉴클로라이타이드 폴리모노필 영어. 예. 자, 그 스닙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데 전 억울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런 분과 왼쪽. 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이런 여자분이 있어요. 그럼 서로 어떤 생각할까요? 어떤 생각할까요? 야, 쟤 뭐 말이 돼? 어? 물만 먹었겠어? 나 안 보일 때 막 이것저것 주워 먹고 뭔가 먹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왼쪽 분은 오른쪽 분한테 뭐 아무것도 안 먹어. 네가 안 먹으니까 살이 안 찌. 서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희도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로 봤더니 자,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바로 비만에 관련된 변이 유전자가 3개가 있더라. 그 중에 FTO라는 제일 첫 번째 거 보면 자, 어떤 유전자냐면 열량이 똑같이 들어오는데 우리 배웠죠? 지방으로 바꾸는 거. 그죠? 칼로리 뭐 탄수화물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지방으로 바꾸잖아요. 이 FTO 유전자는 아주 많이 지방으로 바꿔. 똑같은 양이 들어와도 지방으로 많이 바꿔주는 유전자인 거예요. 변이 유전자. 그래서 이걸 좀 알아봤더니 실제로는 생존 유전자. 옛날에는 밥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가끔 사냥할 때 먹고 먹을 때 왕창 먹어놓고 저장을 해야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한 유전자가 FTO 유전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 유전자가 굉장히 삶에 유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유전자였는데 세상이 바뀌었죠. 어떻게 됐죠? 먹을 거 널린 거 천지에 매일 먹을 거 먹고 잘 안 움직이는 현대에 와서는 얘가 어떻게 됐다? 오히려 지방으로 몸을 막 바꾸는 뚱땡이 유전자가 돼버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오늘 계신 분들 유전자 검사 하시잖아요? 그럼 FTO 유전자가 나는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나와요. 자, 그러면 딱 이걸 듣는 순간 지금 나는 늘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이 안 빠지고 나 왜 이렇게 좀 살이 많을까 이랬던 분들은 이 유전자를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럼 유전자 검사를 왜 해야 되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과학적인 사주팔자다.
과학적인 사주팔자. 자, 근데 저는 여기에는 반대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해 봤기 때문에 사주팔자라는 건 약간은 운명론적인 게 있어요. 이건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거고, 유전자는 제가 느끼기에 사주팔자는 아니고요.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학적인 내비게이션.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FTO 유전자가 있어. 그리고 변이 유전자가. 그리고 FTO 똥땡이 유전자가 없어.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뚱뚱해질까요? 누가 더 뚱뚱해질까요? 당연히 변이 유전자가 있어서 지방을 많이 합성하는 이 변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뚱뚱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한 거야. 자, 변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인데 운동 안 하기, 적당히 운동하기, 많이 운동하기. 그리고 유전자가 FTO 유전자가 정상이 변이가 안 된 사람이 운동 안 하기, 적당히 운동하기, 많이 운동하기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론대로라면 FTO 변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다 뚱뚱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자, 변이가 없는 유전자인 사람이 운동을 하나도 안 했을 때 2.98 정도의 뚱땡이가 됐어요. 2.98 정도에. 그럼 당연히 유전자 FTO 변이가 있는 사람이 운동을 안 했더니 3.3 더 뚱뚱해졌어. 근데 실제로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운동을 적당히 했더니 2.23. 어때요? 정상인 사람이 운동 안 한 것보다 더 살이 안 쪘더라. 그리고 변이 유전자가 있지만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오히려 뭐 1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물론 정상인 사람이 운동을 해도 떨어지죠. 하지만 이 유전자가 있더라도 운동을 한 사람들은 살이 안 찌더라는, 덜 찌더라는 거예요. 자, 플러스 이 FTO 유전 변이가 있으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만과도 상관이 있지만 혈관 질환과도 상관이 있어요. 자, 그럼 결론 나왔죠. 이 FTO 유전자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봤는데 하필이면 있어. 그럼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뚱뚱해지고 나는 병에 걸리겠다가 아니라 야, 나는 운동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이런 것들이 150개 넘게 나와요. 병만. 그리고 신체적 특징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나와요. 자, 미래 질병을 예측을 하고요. 또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이지만 언제 걸릴 것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어떤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 말고 내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병은 뭘까요? 내 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병. 와, 현주사님 바로 정답. 네,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가 과학적 통계적으로 가장 가족들이 금전적이나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데 치매가 언제 걸릴 것까지도 나와요. 언제 걸릴 확률이 몇 프로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안 걸리게끔. 자, 요게 있고 또 하나. 우리가 DNA를 이렇게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요. 계속 복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내 세포가 똑같이 나를 복제해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여러분은 없습니다. 1년 전에 여러분의 세포들은 다 죽었고 새로 복제를 해서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복제가 되냐? DNA가 아까 2개였죠? 요거를 갖다가 이 헬리케이스라는 어떤 효소가 딱 분리를 합니다. 네, 나눠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오냐? 메신저 RNA라고 하는 애가 들어와요. mRNA.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자, 얘는 뭐냐면 한 줄이 싹 들어와가지고 내 DNA를 복사해요. 그 운반하는 애야. 그래서 요걸 복사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세포를 만드는 공장, 리보솜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이 모험 백신이라고 그래요? mRNA 백신이라고 하죠. 그럼 이 mRNA 백신은 뭐냐면 이 복사하는 요거에다가 코로나 항체를 심어놓은 거예요. 코로나 항체를 만들 수 있게. 그럼 요 mRNA가 가서 세포를 만들 때, DNA를 만들 때 항체가 있게끔 만드는 게 지금 백신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mRNA이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공장으로 가서 이제 똑같이 만드는데 요 만드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딱 100%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활성산소라는 애들이 와서 망가뜨리고 자외선, 방사선, 화학물질이 망가뜨리고 또 자체적으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똑같이 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불량품들이 나옵니다. 네. 그거를 다행히 우리 몸은 추적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복제가 안 됐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고칩니다. 여기가 잘못됐네? 고치거나 수리를 해서 복원을 시키는데 딱 봤더니 얘는 너무 잘못 완전 짝퉁이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야, 이건 아주 불량품이야. 죽어서 죽여버리는 기능까지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죽이라고 죽였는데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천여 개의 암세포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암세포예요. 불량세포. 그럼 얘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선가 얘가 안 죽어요. 즉 고치거나 죽이거나 혹은 이 고치는 과정 속에 얘는 조금 불량이야 해서 살살살살 고쳐. 이걸 뭐라고 하냐? 노화라 그러는 거야.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 노화가 되거나 고치거나 죽여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얘가 그냥 지멋대로 그냥 퍼지기 시작해. 이게 뭐야? 암이야. 자, 이제 암이 왜 생긴지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은 암이 왜 생기는지를 알게 된 거야. 아, 돌연변이 세포가 분열을 하고 무한 증식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게 중요한 거 이거 무한 증식. 암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암이 위험한 이유. 암이 위험한 이유. 네, 정답. 무한 증식. 우리 세포는 분열하다가 멈추거나 분열하다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끝나는데 이 암은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요. 그러니까 우리 기능을 망가뜨리겠죠. 왜? 흔히 말하는 불량품이 계속 퍼지니까. 자, 이게 암인데 끝에 우리 유전자 끝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대요. 얘가 뭐냐면 몇 번까지 분열할 수 있게 정해진 거야. 한마디로 우리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인간의 수명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까? 헤이플릭 한계라고 해서 세포는 노화를 하는데 분열할 때 숫자가 정해져 있다. 이 분열이 다 끝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네. 그럼 결론 나왔죠.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오래 안 살아. 이거는 텔로미어가 얼마나 기냐 적냐 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텔로미어를 이거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늘리면 사람이 평생 살 수 있을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쥐를 갖다가 텔로미어를 늘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었냐? 흰머리 나던 애가 검털이 나고 뇌가 다시 커지고 10년 이상 젊어졌대요. 이게 지금 현대 성공. 사람도 어떻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과학입니다. 자, 결국은 텔로미어를 늘리려면 약간 뻔한 얘기인데 운동하고 스트레스 적게 받고 소식하고 항산화제 먹고 잘 자면 된대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이것만 끝이었다면 제가 얘기 안 했을 텐데 바로 뭐가 나왔냐?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게 나옵니다. 2022년 올해 화학상 최근 얘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를 발견했는데 자, 이건 뭐냐? 바로 문제가 있는 즉 질병 유발하는 아까 우리 검사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어떤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잖아요. 거기를 딱 잘라가지고 빼. 그 다음에 원래 안 걸리는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갖다 낍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 가능해졌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고민하실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칼로 레이저를 째서 이 조그만 DNA를 이렇게 수술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그냥 알약 한 컵 먹으면 싹 바뀌어요. 그냥 물 한 컵 먹으면 바뀌어요. 이렇게. 거기까지 지금 과학이 진화했다.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 우리 딸이 너무 예쁜데 우리 딸은 서구적으로 생겼는데 눈이 너무 검해. 파란색 눈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쁠 것 같아.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컬러 렌즈를 사다 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유전자 가위, 이 유전자 편집이 된 이 물약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파랗게 변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 네, 이제 실화예요. 다만 이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허가를 하냐 안 하냐 이러고 있는 상황. 자, 이거는 곧 여러 가지 의미하겠죠. 실제 20년 12월 시사. 자, 원하는 아기로 만들어드립니다. 예, 흑인종으로 날까요? 황인종으로 날까요? 눈은 뭐 또 어떤 색깔로 해드릴까요? 성별은요, 이게 가능한 세상에 왔습니다. 네, 이제 미래가 오고 있어요. 자, 이래서 유전자 검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이 데이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 돈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결국은 구글에서 한 거예요. 인간의 수명을 500년까지 늘리겠다고 구글이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자, 근데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마 미국에 지금 우리 정수사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전자 검사가 유명한 회사가 37 아니다. 23 앤드미란데요. 네. 여기 유전자인데 여기 가장 유명한 애인데 이거 창시자가 누구냐? 구글 아들입니다. 구글 사장 아들. 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는 뭘 해주냐면 워낙 다양한 민족이 살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내가 어느 민족의 몇 프로가 들어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으악 내가 동양인이라고 나 어디 사람이야 여기 요 분이 나 아시아 사람이었다고 막 이렇게 놀래는 거야. 네. 되게 재밌죠?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부부인데 이거 한국 사람이고 이게 유럽 사람 둘이 부부인데 이거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남자분이 뭐라 그러냐? 나는 우리는 5천만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야. 그래서 나는 토종 한국 사람이야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딱 했더니 94% 한국인 5% 일본 사람. 예,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 우리 여자분은 딱 봤더니 유럽은 맞는데 영국 쪽 50%, 프랑스 쪽 20%, 나머지는 다른데. 뭐 이렇게 되고 되게 재밌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혈통, 나의 어떤 조상까지도 찾아주더라. 라는 게 지금 유전자 검사의 기술입니다. 한국인 평균은요.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실제 우리 전체 한국인 보면요. 50%가 한민족이고 나머지 반은 거의 중국인, 일본인.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약간 시베리아, 몽골, 동남아의 신이 있더라. 네, 너무 신기하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유전자 검사로 나온다는 겁니다. 재밌죠? 참 그거 외에도 내가 이거 유전자 검사를 왜 하지라고 봤더니 바로 읽어드릴게요. 술, 와인, 담배, 커피, 불면증, 수면 습관, 통증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게 다 나오고요. 자, 두 번째, 나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지구력, 혹은 유산소, 근력, 단거리, 악력, 어떤 운동이 좋을지, 혹은 내가 심한 운동을 해도 될지 이런 것도 나오고요. 세 번째, 영양소, 어떤 영양소가 나한테 맞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지? 나는 같은 양을 먹었는데 효과가 왜 덜하지?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왜 리커버리 먹고 효과가 없는 분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어. 마그네슘에 대한 민감도도 유전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마 뭐 항산화제에 대한 민감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자, 그리고 피부 모발, 기미, 여드름, 뭐 탈모, 무좀 이런 것들도 무좀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바로 유전학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미래에 어떻게 된다? 미래에는 바꿀 수 있다. 네. 우리가 아까 뭐 눈 색깔 바꾸듯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탈모가 있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시크릿 샴푸 써야 되죠. 막 머드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물약 하나 먹으면 머리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자, 건강관리, 멀미, 비만, 체지방률, 콜레스테롤, 혈압 모든 것들이 이 유전자로 가능해진다. 식습관까지도. 아까 뭐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소믈리에 있죠. 소믈리에는 전문성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와인 민감도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맨날 먹어도 이게 맨날 이게 뭐 써니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있고 어느 분들은 이게 뭐 어디산 뭐야 막 딱딱딱 맞추잖아요. 그게 바로 유전학적 민감도도 있더라. 커피 마찬가지. 자, 이렇게 신기한 게 유전자 검사입니다. 어떤 술에 대한 반응도 난 술이 잘 안 깨, 난 술을 잘 못 먹어 이런 분들 커피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커피를 먹으면 막 심장이 뛰죠. 자,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가지고 금방 반응이 오고 해독이 안 돼. 그럼 어떤 분은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먹어도 멀쩡한데 이렇게 해독이 안 되는 유전자 가지고 있는 분은 커피를 한 잔 먹었는데 그 다음날까지 카페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르고 그 다음날 또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카페인이 또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유전학적으로 나오더라. 비타민 마찬가지, 기타 등등. 네. 재밌는 거는 맛도 그렇대요. 맛도. 네, 맛을 못 느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2005년도 잡지인데 뉴스위크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미래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맛있어하는 음식이 나올 거다라는 게 2005년도에 미래를 얘기하는 어떤 기사였어. 네, 실제로.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됐냐? 현실화됐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본인 유전자에 맞는 음식. 이 사람은 우유 먹으면 안 돼. 유전자가 우유 소화 못해. 뭐 이런 것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타민이 맞아. 이렇게. 뭐가 맞아. 이렇게 실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냥 표준 치료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예측, 맞춤, 우리가 양복, 맞춤 양복 입듯이 이제 치료나 예방이나 이런 것들도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지금 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이번에 시크릿에서 이게 시크릿 제가 캡처한 건데 DNA 유전자 분석을 해서 생활 식습관 분석과 함께 DNA 솔루션과 함께 뭘 얘기하겠다? 뭘 전해주겠다? 뭘 추천하겠다? 바로 당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시크릿 제품으로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고 니즈가 있어서 이걸 다 먹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나에게 맞는 거를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뭘적으로? 정확히 분석해서 유전학적으로. 자, 이게 현재 가능하다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조인된 회사는 갑자기 까먹었어요. 랩 제노믹스. 되게 유명한데. 랩 제노믹스죠. 네, 여기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조인이 됐는데,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이 걸릴까 걱정되시나요? 이게 거기서 캡처, 홈페이지에서 랩 제노믹스에서 제가 캡처한 거예요. 당신이 어디 암에 걸릴지 걱정되시나요? 검사하세요. 라고 하면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요 MUC1이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위 점막에 이 점액질이 안 나오고, IL17A가 있으면 균을 못 죽여서 헬리코박터균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이 변이 두 개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딱 했더니, 자, 이거는 제가 옛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당신은 간암,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요거는 좀 중간이고, 뭐 일반 관리는 이제 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18년도에 50만 원 주고 했던 그 검사가 있거든요. 그 유전 검사. 그거를 찾아봤어. 찾아서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거예요. 아까 그 남자애. 네. 자, 보니까 5개는 보통이에요. 식도암, 신장암, 갑상선암, 대장암, 전립선암, 우울증. 우울증은 뭐지 이거? 네. 자, 이거 어쩐지 제가 요즘 우울하더라고요. 되게 우울했어. 아, 제 민감도가 있네요. 네. 요거는 좀 조심해라. 평균인데 조금 조심해야 돼. 주의 정도고요. 너 정말 조심해야 돼라는 게 뭐예요? 빨간 거? 전 위암입니다. 위암. 네. 봤더니 아까 말한 L17A 아까 그 유전자 변이 있죠. 그게 저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헬리코박터균에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환경 유전자고 실제로 저는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약 한 3주 이상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왜 그런지 몰랐지만 유전학적으로 저는 걸리는 환경이었는데 막 산 거죠.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암 확률을 높이는 음식은요. 소금이에요. 헬리코박터균과 소금이 만나면 확 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려면 염분을 적게 먹고 아질산염은 뭐냐면 소세지나 훈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알았으니까 앞으로 소세지나 훈제 같은 거를 먹으면 이제 좀 피해야겠죠. 염분 좀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 헬리코박터균을 줄일 수 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제 그리고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까 우리 시크릿 제품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겠다? 리커버리, 비타민C, 유산균을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해진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게 가능하죠. 또 하나 실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암에 걸렸어. 그러면 항암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항암 치료가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유전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현명하신 분들은 내 유전학 검사를 해서 내 유전체에 맞는 항암제를 투여한다고 해요. 여기 써있죠. 뭐 1회사 얼비룩스 글리베. 네. 지금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지금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치료 가능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유전자 가위가 이제 치료에 도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오고 있고요. 치매도 예방된다. VT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치매. 자, 그리고 뭐 알코올 의존성, 뭐 식욕, 공복감, 뭐 여타 기타 등등. 요거 이렇게 이제 나와 여러분 검사하시면 이거 다 나올 거예요. 뭐 주의해야 될 거. 네. 아까 뭐 암뿐만 아니라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비타민 조심하세요. 뭐 비타민 A 조심하세요. 이 베타인 조심하세요. 이건 뭐예요? 아, 나는 비타민 B를 좀 잘 먹어야 되겠구나. 이거 지금 랩 지노믹스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하는 거 지금 캡처한 거예요. 네, 우리 시크릿 거. 네, 이렇게 나오더라. 네, 이렇게. 또 운동도 유산소 운동 적합성. 이거 뭐죠? 너무 과격한 운동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막 근력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뛰기 운동해. 근데 이것도 맞는 게 있더라.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40분이네요. 네, 랩지노믹스. 이거 최근 뉴스 기사거든요. 랩지노믹스는 시크릿 다이렉터와 함께 건강식품 플랫폼인 영양솔루션을 런칭했다고 지금 이 랩지노믹스 홈페이지에 떴고요. 뉴스 기사에도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화됐다. 네, 그래서 맞춤형. 그리고 이 회사가 되게 오래된 회사고요. 되게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아이들의 발달, 신생아나 아이들 발달이나 임산부들. 옛날에는 막 바늘 찔러가지고 검사했잖아요. 아시죠? 임산부들.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만으로도 태아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발달하는 아이들의 유전자를 검사할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진, 실력을 가진 아주 유명한 회사가 랩지노믹스 조인됐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요겁니다. 미드젠. 아마 오늘 받으신 분들 받으셨을 거고요. 짠! 저도 방금 받았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짠, 보이시죠? 네. 이거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서 보내면 2주 안에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자, 검사 키트를 수령해서 쫙 꺼내가지고 볼을 이제 문지릅니다. 예. 한 20회 정도 문지르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요거 하기 1시간 전에는 이빨을 닦거나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예. 이왕이면 한 2시간 정도 음식 먹지 말고 그 칫솔 하지 말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막 볼을 누르면 막 침이 막 나와요. 이때 막 20번 정도 해서 이렇게 여기 튜브에 놓고 딱 부러뜨리면 부러져요. 면봉 넣고 동봉해서 반송하면 됩니다. 네, 지금 할인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요 뭐 3만 원, 9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단순히 결과지 없이 그냥 내 데이터가 뭐다라고 받는 건 3만 원. 네. 요것만 해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가 좋고 안 좋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요거만이라도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솔루션 받는 것까지 하면 5만 원. 예. 또 이제 또 2개월 후에 또 어떤 변화를 체크해 주나 봐요. 이게 있고 또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자, 피 검사가 있어요. 피 검사 보통 병원에서 하면 한 돈 1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내가 어차피 유전자 검사하면서 피 검사까지 한번 해보면 어떻게 몸이 변화가 있는 게 좀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이게 9만 원. 실제 보면은 인터넷 최저가 나온 거보다 저희가 10%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싼 거예요. 피 검사 한 번 하는데도 10만 원인데.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시고, 물론 클럽 시크릿 가입을 하신 분들 한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클럽 시크릿 가입을 하고 이거를 한 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사보니까 10개도 살 수 있어요. 10개도. 그럼 만약 우리 가족이 4명이야. 그러면은 4명 거 사다가 싹 해도 되겠죠. 단 주의하실 거, 현재 법상 미성년자는 검사가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18세 이하 검사가 안 되고요.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되는데 이렇게 BTS라고 하나 이게 직접 내가 받아서 하는 일반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는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나 혹은 뭐 부부나 이렇게 이tam 형제자매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도 선택을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어떻게든 죽지 않고 버티다가 요 기술이 나오면 저는 끝까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오신 분들도 끝까지 한번 사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유전자 맞춤 건강 시대라. 시크릿으로 무병장수, 즉 병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불로장생하는 삶을 살자라는 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전자 재밌으셨죠? 네, 저도 공부하면서 좀 재밌었는데 진짜 미래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진짜 웰빙 아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 유전자 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시고요. 우리 시크릿으로 아주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5분 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제가 지방 일정이 1박 어디가 좀 오래 가야 돼서 못 하고요. 1월 10일 날 월요일 9시로 저희가 이제 메인데이가 화요일 날 메인데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의 10시까지 그 9시까지 본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시간이가 화요일 날 불가능해서 월요일 날 9시로 이제 바꿀 겁니다. 네, 그래서 1월 10일부터는 월요일 9시에 뵙는 걸로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2022년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 가득한 날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하시고 부자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